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뜻밖의 이렇게 어린 친구들 이 자리를 많이 같이 해서 살짝 당황스럽기도 하고 또 잘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인생이라는 게 늘 이렇게 예측 불허의 상황이 닥치지 않습니까? 원래 이 자리가 부모 교육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는데 이렇게 젊은 친구들이 자리를 많이 해서 뭐를 나름 어떤 일을 예상하고 준비를 하는데 막상 닥쳐보면은 상황이 다르고 그래서 그 상황에 맞게 대처를 해야 되는 그게 우리 인생인 것 같아요. 준비는 하지만 그 준비가 결코 100%일 수 없고 그리고 언제나 그때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 힘을 기르는 것, 그게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근데 그건 저같이 나이를 먹은 사람도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같이 지금 10대들은 그게 더 쉽지 않을 테고 그런 걸 이제 배우면서 성장해가는 게 그게 공부고 인생입니다. 일단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이야기랑 이어지는 이야기이기도 한데 조금 맥락이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10대 친구들도 있고 저같이 이제 이렇게 나이 50대가 넘은 분도 계시고 굉장히 이제 세대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제 비슷한 점이 더 많죠. 같은 사람이고 또 조금 더 살아본 사람과 덜 살아본 사람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 뭐 크게 또 다르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힘든 10대 친구들 이해하기 힘든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건 이제 조금 더 살아본 사람의 이야기니까 한번 기사만 들어보는 게 또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여러분들 저는 50대인데 제가 여기 살아보니까 그 인생이라는 게 몇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사람과의 관계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자면 우리가 아주 어렸을 때는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사람이 엄마예요. 엄마랑 관계를 잘 맺는 게 너무나 중요하죠. 그러다가 이제 10대가 되면 엄마보다 이제 친구가 더 중요해지는 그런 시기가 오는 것 같아요. 보통 10대 때는 가장 정말 같이 있고 싶고 뭐 이렇게 자날 때라 생각나는 사람이 친구인 경우가 많죠. 물론 뭐 연애를 하는 친구들은 뭐 또 여자친구 또 남자친구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 이제 그런 연애 감정보다는 우정에 대한 그 갈구가 더 큰 시기인 것 같아요. 10대 때는. 그러다가 20대로 넘어가면은 이제 진짜 그러니까 연인이 더 소중해지는 부모, 형제, 친구보다도 연인이 더 소중해지는 그런 시기로 이제 넘어가는 가죠, 대부분. 그러니까 20대 때는 연애하느라고 하면 다른 오히려 친구 사이도 멀어지기도 하고 가족 관계도 소원해지고 그렇지. 그러다가 이제 결혼을 하고 결혼을 하고 나면은 묘하게도 그 아내와 서로 남편과 아내가 되죠, 상대방이. 근데 아내와 남편에게 그렇게 몰입을 하느냐, 20대 때 연애할 때처럼 10대 때 친구한테처럼 그렇게 이제 그 아내와 남편이 정말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인가 하면 대체로 그렇지는 못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아마 여기 아내와 남편이었던 분들 또 스스로를 돌아보면 그렇게 느끼시는 분이 많을 텐데, 대부분 여성분들은 결혼해서는 이제 자식에게 더 이제 애착을 갖고 자식과의 관계에서 아주 이제 삶의 의미 같은 걸 찾게 되죠. 반면에 이제 남편들, 아빠들은 자식과의 관계가 그렇게 깊지가 못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보다는 뭐 일이라든지 직장 동료라든지 이런 이제 관계 속에서 좀 더 의미를 찾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제 인생의 과정을 쭉 돌아보면은 그 시기마다 그 사람의 성장에 필요한 그런 인간관계가 조금 다르다는 거죠. 근데 이런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혼자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엄마나 친구나 연인이나 아내나 남편이나 뭐 자식 이런 이제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근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좀 짚어봐야 될 지점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다양하긴 하지만은 그 다양함 속에 어떤 그 법칙이랄까, 그 공통된 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제가 볼 때는 그 관계 속에 그 관계가 정말 그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가 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는 그러니까 서로에게 몰입할 수 있는 그 힘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그 서로의 관계를 돌아볼 줄 아는 그 성찰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몰입과 성찰, 이게 보통 이제 어렸을 때 엄마와 아이의 관계는 서로가 서로에게 몰입하죠. 엄마도 아이에게 몰입하고, 아이도 엄마밖에 세상에 엄마만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데 이제 그 시기에 이제 현명한 엄마들은 그 아이에게 몰입하면서도 그 아이와의 관계 속에서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아이는 이제 어리니까 그런 힘을 갖기는 쉽지 않지만, 이제 어른들은 그 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와 관계를 아이와 자신이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지, 아이와의 거리가 적당한지, 너무 가깝지는 않은지 또는 너무 멀지 않은지 이런 걸 돌아볼 줄 아는 그 힘이 있는 엄마들은 그 아이와의 관계를 잘 풀어가는 좀 그런 지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그렇게 그 관계를 돌아볼 수 있는 힘이 없을 때, 그럴 때 자칫하면은 이제 그냥 몰입만 하게 되는 거죠. 자식에게, 아이에게 몰입을 하거나 성찰을 하지 못하고 몰입만 하게 될 때는 일종의 스토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엄마들 중에도 아이를 스토킹하는 엄마들이 적지 않게 계시죠. 그리고 그런 성찰이 안 될 때 친구 관계든 연인 관계든 다 이제 문제가 생겨나는 거죠. 거리두기가 안 되기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가 있는 거죠. 보통 첫사랑이 실패한다고 하잖아요. 그 첫사랑이 실패하는 까닭이 여러분들 아직 첫사랑 안 해본 친구가 많겠죠. 네. 근데 첫사랑이 다 쉽다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대부분 실패하는 이유가 그냥 서로에게 빠져서 정신을 못 차리고 몰입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계를 돌아볼 줄 모르고 거리두기가 안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연애 잘하려면은 연애에서 정말 실패하지 않으려면은 상대방과 그 거리두기가 가능해야 되거든요. 상대방 그러니까 저 사람과 나의 관계에 대해서 돌아보면서 나도 혼자 있을 줄 알고 상대방도 혼자 있을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그렇게 혼자 있을 수 있는 그 여백을 남겨둘 때 연애도 성공하고 부모 자식 관계도 잘 풀리는 것 같아요. 친구 사이도 물론이고. 근데 이 지점에서 과연 거리라는 게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는 그건 정답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 부모 자식 관계든 친구 관계든 연인 관계든 이 관계라는 건 너무나 미묘하고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야말로 그리고 그 관계가 또 날마다 달라요. 뭐 이게 뭐 그야말로 정해져 있지가 않은 거죠. 정말 어려운 거예요. 이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우리 인생이 이 관계를 맺는 게 우리 인생인데 인생의 어려운 까닭이 이 관계를 잘 맺기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정답이 없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말이죠.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거는 이 정답이 없는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지 않고 정답만 찾게 만든단 말이죠. 여러분들 학교 시험에서 정답 찍기 잘하죠. 그러니까 10몇 년 동안 하는 게 정답 찾는 거잖아요. 학교에서 하는데.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좀 살아보면 알아요. 인생 문제는 정답이 없다는 거. 어떤 문제도 정답이 하나의 문제는 없어요.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 가지 답이 있는 거죠. 그 답도 그게 반드시 옳기만 한 답도 아니고 지금 옳은 답이 내일은 틀릴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교육의 가장 큰 문제가 이 정답 찾기에 올인하게 만드는 거. 이게 그래서 수능 시험에서 정답이 2개만 나와도 막 온 나라가 들썩거리잖아요. 정말 이상한 나라죠. 이상한 나라.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 시험 잘 보는 거 절대 좋은 거 아니에요. 수능을 만점 받는다는 거 이거는 정말 이상한 일인 거죠. 이건 정말 수능 만점 받는 사람이 잘 살 거라고 아마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별로 그렇게 생각되지가 않아요. 아마 저도 시험 꽤 잘 본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게 제 인생에 별로 도움이 안 됐다는 걸 너무 잘 알거든요. 시험 공부라는 게. 자, 여러분들 10대 친구들한테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자, 주변에 경찰 아저씨들 많이 보이죠?
경찰 지금 10대 친구들 중에 경찰이 되고 싶은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경찰이 정말 좋은 사람이다. 정말 존경할 만한 우리 사회에 정말 존경할 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몇 명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친구들도 많이 있겠죠. 근데 우리가 가만 생각해보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친구들도 아마 초등학교 때는 한 10살 이쯤 때는 경찰 아저씨, 순경 아저씨 하면 아주 훌륭하고 정말 모범적인 그야말로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믿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10대 사춘기를 기점으로 해서 그 전과 후가 어떻게 다른지 쉽게 얘기하자면, 순경 아저씨가 마냥 훌륭하지만 한 줄 아는 사람이 그 시기가 이제 말하자면 어린이 시기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순경이 때로는 짭새가 하는 것을 알기 시작한 때가 이제 그게 청소년 기로 이제 넘어가는 시기라고 보면은 그다지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같은 사람인데 순경 경찰이 같은 경찰인데 이 사람이 어떤 때는 정말 좋은 훌륭한 경찰관이었다가 또 어떤 때는 짭새가 되기도 한단 말이지. 이걸 듣고 글을 쓰고 있단 말이죠. 경찰도 부패하기도 하고, 그걸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것, 동화처럼 만들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어렴풋이 이제 알게 되는 거죠. 10대가 되면은. 여러분들 말하자면 그게 정답이 하나가 아니라는 거, 세상은 정답대로 굴러가는 게 아니라는 걸 눈치를 채기 시작하는 거죠. 세상은 그렇게 정답이 하나인 게 아닌 거예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여러분들 자기를 조금만 들여다봐도 자기가 어떨 때는 좀 괜찮은 사람 같았다가 어떨 때는 아주 형편없는 사람 같았다가 왔다 갔다 하죠. 어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저도 어떤 때는 참 정말 괜찮은 인간 같네 하다가 어떤 때는 정말 형편없을 때도 있단 말이죠. 근데 같은 사람인 거예요. 이게 경찰들이 여러분들 교통경찰들이 딱지를 끊으려고 할 때 운전자가 슬그머니 돈을 내민단 말이죠. 딱지 모르게 이제 슬쩍 운송면허증 뒤에다가 이제 10,000원짜리를 띄워서 이렇게 숨 때 많은 경찰관들이 잠시 마음이 흔들릴 거예요. 내가 짭새가 될 거냐, 경찰이 될 거냐, 그 기로에 서는 거란 말이죠. 그런 상황이 그런 상황을 누구나 맞닥뜨리는 거죠. 경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신부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무리 이 계산성당의 신부님이 훌륭하신 신부님이겠지만 신부님 역시 흔들릴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든.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선생님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흔들리듯이 여러분들 부모님들, 선생님도 날마다 그렇게
시험을 당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주기도문에 그런 구절이 있거든요. 우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니. 그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시험에 들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 시험에서 그 정답이 없는 시험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기를 기도를 드리는 거죠. 근데 그 정답이 없다는 거. 여러분들, 그 정답은 우리가 그때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상황에서 어떤 자기 입장을 정해야 되는 그게 우리가 맞닥뜨린 말하자면 시험이고, 단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정답이 아니고 그냥 하나의 해답이라는 거지. 해답은 여러 개인데 그 중에 나는 이 해답을 내가 선택한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어떤 선생님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이 정답에 대해서 그 선생님도 되게 그 문제의식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연세가 80이 넘으신 아주 최형국 선생님이라고 최근 한 몇 년 사이에 이렇게 많이 좀 소개되고 있는 분인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당신이 젊었을 때, 그러니까 한 60년대까지만 해도 정답이라는 말을 별로 못 들어봤대요. 근데 당신 기억에는 한 70년대 이후 들어서 정답이라는 말이 우리 사회에서 아주 보편적으로 쓰이게 된 것 같다고. 그 정확히 언제 이렇게 그걸 확인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아마 그 말씀이 크게 틀리진 않을 것 같아요. 이전에는 정답이라는 말보다 해답이라는 말을 더 많이 썼대요. 당신 기억에는 그랬군요. 해답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정답은 마치 다른 답이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게 만들죠. 여러분들 그 학교에서 보는 시험에는 정답이 하나밖에 없죠. 근데 그거는 그 시험 보면서 물론 이제 수학이라든지 이런 시험은 정답이 하나밖에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사회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국어 문제라든지 이런 실제로 많은 문제들은 그리고 정말 그 문제가 제대로 된 문제라면은 정답이 하나밖에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 문제처럼.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순간순간 이제 세상이 그렇게 이제 선과 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선과 악이 그냥 한 사람 안에 있는 거예요. 선 속에 악이 있고 악 속에 선이 있고, 어렸을 때 동화책에서는 그냥 선이 착한 사람은 마냥 착한 사람이고 나쁜 사람은 마냥 나쁜 사람으로 그렇게 그려지죠. 어렸을 때는 그렇게 세계를 그렇게 단순하게 보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선한 편에서 선한 사람이 되려고 마음먹고 그렇게 이제 노력하게 되는 그 시기가 필요하죠. 그런데 이제 선과악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되면 여러분들 이제 그 시기로 넘어갔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부모님을 대할 때도 그리고 선생님을 대할 때도
인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인간이 그렇게 단순한 존재가 아니라는 걸 이제 어렴풋이 알게 되면서 아, 저 엄마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고 엄마 아빠도 그렇게 사실은 나와 별 크게 다르지 않은, 그리고 선생님도 그렇게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 날마다 시험을 당하고 실족하면서 발을 헛디디면서 그렇게 산단 말이죠. 여러분들 그 부모님하고 그 관계를 잘 맺고 부모님하고 관계가 잘 힘들고, 또 부모님들은 아이와의 관계가 또 힘들고, 이제 그 10대 특히 이제 10대 때 그런 경우가 많지요. 그럴 때 그 거리두기에 필요한 첫 번째 그 어떤 입장이랄까, 마음가짐이 저 사람, 엄마도 저 아이도 한 인간이구나. 엄마이기 이전에, 아빠이기 이전에 한 인간이고, 저 아이도 저 골치 말썽장인 저 아이도 정말 어떻게 잘 살아보려고 애쓰는 한 인간이구나. 뭔가 이 세상에 같이 태어난 거예요, 우리가. 나나 여러분이나 그냥 이 세상에, 그러니까 삶을 선물 받았단 말이죠.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라고 해도 좋고, 아니면 이 우주라고 해도 좋고, 그냥 우리가 그냥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그냥 이 삶을 선물을 받은 거예요. 조금 일찍 받은 사람도 있고 늦게 받은 사람도 있고, 그 선물을 받고서 그러면서 정말, 그리고 또 서로에게 또 선물을 또 받은 거예요. 이 삶을 선물 받은 것처럼 여러분들은 부모님이라는 엄마, 아버지를 선물로 받았고, 엄마, 아빠는 또 자식을 선물로 받았고, 근데 선물 같지가 않지요. 여러분들 잔소리하는 엄마가 정말 고맙다, 또 정말 선물 같은 존재로 그렇게 느껴지기가 쉽지 않지요. 그냥 집을 뛰쳐나가고 싶고 막 이제 그렇지. 근데 저희 민들레에도 이제 이렇게 10대 친구들이 한 3, 40명이 변화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학교를 이제 안 다니고 사퇴를 하거나 학교 안 다니면서 민들레로 와서 이제 지내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그 친구들 또 이제 부모하고 관계가 쉽지 않은 친구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부모와 관계를 어떻게 하면 잘 풀 수 있을까를 이제 궁리를 해서 그걸 이제 아예 이제 스타디를 해요. 부모와의 관계를 슬기롭게 풀기,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상당히 도움이 돼요.
자기들끼리 이제 그냥 그 힘든 부모하고의 관계에서 힘든 거를 이제 털어놓고 하다 보면 일종의 오해 상담처럼 되거든요. 뭐 수많은 그러니까 그 부모와의 관계를 잘 푸는데 슬기롭게 푸는데 해법은 굉장히 다양한데 너무나 이제 한 가지 해법이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너무 그야말로 정말 미묘한 해법들이 존재하는데 그 바탕에 깔려 있는 어떤 그 기본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 사람도 약한 사람이다. 상처를 입으면서 살아온 사람이다. 어쩌면 부모님들은 여러분들 10대 10몇 년 산 여러분보다 훨씬 상처가 많은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보다 2배, 3배나 더 살았단 말이죠. 그렇게 살면서 왜 상처가 없었겠어요? 당연히 상처가 여러분보다 2배, 3배 많은 상처를 안고 있겠죠. 부모님이 저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그 배경이 아마 보일지도 몰라요. 그럴 때 부모님이 좀 안쓰러워 보일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우리 민들레 친구들이 그런 자기들이 이제 그걸 이제 모임을 하면서 부모님이 안쓰러워 보일 때가 언제인지 그걸 한번 서로 얘기를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 정말 다들 그런 순간들이 있는 거예요. 엄마도 아마 여러분들 볼 때 여러분들이 안쓰러울 때가 아마 더 많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이제 앞으로 엄마가 잔소리하거나 또는 여러분들 보다 더 어른 엄마든 선생님이든 그 어른을 볼 때 저 어른도 엄마도 저 선생님도 어떻게 잘 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가 보구나. 뭔가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정말 잘 살아보려고 정말 애를 쓰는데 그게 뜻대로 잘 안 됐어. 그냥 잘 하려고 하는데 그게 이상하게 엉뚱한 방향으로 가거나 여러분하고 정말 잘 지내고 싶은데 정말 관계를 잘 맺고 싶은데 그 방법을 몰라서 전혀 다른 그러니까 오히려 관계를 망가뜨리는 그런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그렇게 하실 때 여러분은 쉽지는 않겠지만 부모님도 선생님도 잘하면서 상처가 있구나. 그리고 제대로 온전하게 잘 자라지를 못하셨구나. 근데 좀 더 잘해보고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은데 그게 뜻대로 잘 안 되시는구나. 좋은 경찰이 되고 싶은데 짭새가 되기도 하는구나.
해체가 됐다가도 또 다시 좋은 경찰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있다는 걸 믿고, 그리고 좀 더 그렇게 그럴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 저 사람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지, 나는 어떻게 처신할지. 이를테면 내가 교통경찰에 걸렸을 때 내가 저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하지 않는 게 저 사람을 돕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가 뭐 적든 많든 똑같이 날마다 시험에 들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는 상황에 날마다 맞닥뜨리는데, 어른이 된다는 것은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는 그 상황에서 잘 처신하는 것. 그 순간순간, 여러분들 한 가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그 산에 다니는 걸 좋아하는데, 여러분도 아마 산에 가보면 그런 풍경 많이 볼 거예요. 그러니까 산에 이렇게 정말 경치 좋고 그 숲이 정말 아름다운데, 그 등산로마다 이렇게 그 등산로에 어떤 산악회 같은 데서 그 리본 같은 걸 매달아 놓죠. 그 무슨 산악회 저런 리본, 빨간 리본, 뭐 노란 리본을 나뭇가지에 매달아 놓고 이제 길을 안내하는 그 리본을 매달아 놓아요. 근데 봐요, 이제 그 리본을 매단 산악회 회원들은 그 리본이 사람들이 이제 길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려는 마음으로 매달았겠죠. 그리고 이제 자기 산악회를 홍보하려는 마음도 있었겠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 리본 때문에 이제 길을 잘 찾게 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 리본 때문에 리본이 그 풍경을 망쳐놓는 경우도 많은 거예요. 저 리본이 없었으면 이 길이 훨씬 아름다웠을 텐데, 산이 또 그 나무도 그렇게 좀 그 풍경이 덜 훼손되고, 저는 이제 그 산길을 갈 때 그게 늘 눈에 거슬리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저 리본 때문에 길을 또 헤매지 않고 가는 사람들이 있을 테니까, 말하자면 그 두 가치가 충돌하는 거죠. 이 풍경을 해치지 않으면서 리본을 매달 수는 없을까? 그러자면 이제 그 가치,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말하자면 이게 일종의 하나의 문제라고 해봐요. 누가 이제 문제를 냈다. 자, 이 산에 사람들이 길을 잃지 않도록 리본을 매답시다. 여러분들한테 그런 과제를 냈어요. 그런데 풍경을 가능한 덜 해치도록 리본을 달아봅시다. 자, 이 두 가지, 충돌하는 이 두 가지 가치를 가능한 둘 다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해답이 뭐가 있을까요? 그거는, 자, 근데 보통 그 산악회 분들이 리본을 매다는 방식은 한 20-30m마다 리본을 무조건 하나씩 매달아요. 아마 한 20m마다 매다는 것 같아요. 그냥 그거는 말하자면 정답인 거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 문제 그냥 아마 그 산악회에서 그 리본을 매달 때 그냥 그런 매뉴얼을 줬을 거예요. 정답.
해답을 그냥 20m마다 리본을 하나씩 매답시다 하고는 그냥 매뉴얼을 주면 그 매뉴얼대로 그냥 사람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매달았을 거예요. 대부분. 근데 그렇게 매달다 보니까 사람들이 길을 잃을 염려가 전혀 없는 길에도 리본이 막 촘촘히 매달려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현명한 해답을 제시를 한다면 그 상황을 그 길을 보면서 여기쯤에는 하나 달아야겠다. 여기는 사람들이 헤맬 수 있으니까 여기는 리본이 꼭 필요하겠다. 또는 여기는 이 길은 사람들이 헤맬 가능성이 전혀 없다. 그러니까 리본을 매달 필요가 없다. 이런 판단을 그때그때 하면서 그야말로 그 상황에 가장 적합한 해답을 찾을 수 있겠죠. 매뉴얼에 정해진 그 20m마다 그 정답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답이 아니라 가장 적절한 해답. 근데 그걸 찾을 줄 아는 그 힘이 저는 그게 우리가 정말 잘 살 수 있는 진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는 상황에서 최선의 해답을 찾아낼 줄 아는 그 힘을 기르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른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10대인데 앞으로 한 5, 6년만 지나면 성인이 되겠죠. 수민정음성도 나올 테고. 그렇지만 어른이 된다는 것은 나이를 먹는다고 저절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나이를 아무리 많이 먹어도 여전히 발을 헛디딘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른은 한 번 어른이 된다고 계속 어른이 그냥 마냥 어른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님도 선생님도 어른인 것 같지만은 어른이 아닐 때도 아주 많다는 거죠. 여러분보다 좀 더 어린아이 같을 때도 있을 수 있다는 거. 어른은 정말 그때 어른이 될 어른으로 행동할 건지 그냥 유치한 어린아이로 행동할 건지를 그때 사실은 그걸 우리가 결정하고 선택해야 되는, 말하자면 우리가 날마다 그런 시험을 당하면서 좀 더 지혜롭게 행동하는 법을 배우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 그리고 그 인생의 과제는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 선생님 똑같이 그 과제를 날마다 맞닥뜨린다는 거. 선생님들도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은 이거는 다른 학교 이야기인데 어떤 미국의 알바니 브리스콜이라는 그 대안학교 선생님이 들려서 이야기인데 그 학교를 알바니 학교를 중학교까지 있는 학교인데 그 학교를 졸업하고 일반 고등학교를 간 친구가 있었대요. 일반 학교 지금 여기 이제 우리 학교도 이제 일반 학교를 가게 되는 친구들이 있겠죠. 근데 그 학교를 갔는데 제 수학 선생님이 되게 이제 아주 엄한 수학 선생님이 있었나 봐요. 그 선생님이 한 친구를 이제 수학을 잘 못했겠죠. 그 친구를 막 너무 야단을 치고 그냥 너무 면박을 주고 그러는 모습을 이제 보고 그 선생님한테 그냥
그냥 이렇게 얘기했대요. 선생님 그러시면 저 친구는 선생님한테 아무것도 못 배울 거예요. 그냥 그렇게 그냥 편안한 아주 그 친구는 그 알바니 프리스쿨을 다닐 때 선생님하고 관계가 그랬으니까 그냥 그렇게 친구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주고받은 사이니까 그냥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선생님이 깜짝 놀라면서 진짜 달라졌대요. 그 학생한테 배우는 거죠. 아마 그 학생은 선생님이 저렇게 하면서 친구는 아무것도 못 배울 거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너무나 분명히 알았으니까 그 이야기를 그냥 쉽게 할 수 있었던 거겠죠. 근데 그 마찬가지로 아마 그 선생님은 그 학생을 나름대로는 돕고 싶어서 그렇게 막 야단을 치고 했겠지만 어떻게 해야 잘 도울 수 있는지를 몰랐던 거죠. 마찬가지로 부모님들이 여러분들한테 잔소리를 하고 막 그럴 때 여러분을 돕고 싶은 마음에서 그럴 텐데 근데 그럴 때 말하자면 잘못된 답을 선택을 하는 거겠죠. 지금 세상이 굉장히 빠르게 변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10대 친구들이 앞으로 한 10년 뒤에 이제 사회에 나오면 어떤 사회가 되어 있을지 사실 저도 잘 상상이 안 되거든요. 아마 부모님, 선생님들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 10년 뒤에 우리 이 사회가 어떤 사회일지 예측하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전 세계가 경제는 어떻게 되고 또 어떤 이상한 놀라운 기술이 또 나올지 종잡을 수가 없죠. 사실 20년 전만 해도 인터넷이 이렇게 세상을 바꿔놓을 줄 아무도 몰랐단 말이죠. 아마 10년 뒤에는 분명히 고속도로에 운전자 없는 트럭이 대부분 다닐 거예요. 그 트럭 운전수는 직업을 잃을 거란 말이죠. 택시 운전수는 그럴 수 있고 마트에 그 카운트에 있는 분들 아마 다 사라질 거예요. 지금도 카트 그냥 밀고 나가면 바로 계산이 되는 그런 기술이 있는데 지금 거의 자동화 기기가 너무나 이제 많아지고 로봇 기술이 발달하니까 이제 사람이 하는 일을 기계가 거의 대부분 이제 가져갈 거예요. 여러분들 저희 세대는 그냥 일자리 찾기가 어렵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들 세대는 이제 정말 기계가 여러분들 일자리를 그냥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상황이 올지 알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건너가고 있는 거예요. 같이. 근데 지금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앞으로 어떻게 다가올 세상에서 어떻게 잘 살도록 도와줄 수 있을지 아마 지금 우리나라 이 교육 시스템이나 이런 환경으로 여러분들을 잘 준비시키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꿈이용학교나 이런 학교가 생겨나는 것도 그 때문이겠죠. 지금 공교육 체제만으로는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제대로 대처하기가 힘들다는 걸 다 아는 거죠. 부모님들도 여러분들을 제대로 도울 수가 사실은 없어요. 지금 어른들이 10대 더 어린 친구들 이 살아갈 앞으로 20년, 30년 뒤에 세상을 예측하기가 힘든데 어떻게 그야말로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없는 상황에 우리가 지금 놓여 있다는 거. 그래서 저는 어른들, 부모나 교사나 어른들은 답이 없다는 걸 정말 절실히 알아야 되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답을 주려고 하는 그 마음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죠. 나도 답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인 거고.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뭔가 그 미래를 위해서 젊은 친구들이, 어린 친구들이 뭔가를 좀 더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내 자식이, 내 학생이 좀 더 잘 살아갈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 길은 뭘까? 그걸 찾는 게 지금 이제 어른들이 맡았던 과제겠죠. 그 과제는 그 시대마다 삶마다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저는 제가 살아본 경험으로, 그리고 그냥 이렇게 또 공부를 하면서 이런 정도는 어떤 시대나 그리고 어떤 사회나 이거는 변치 않는 어떤 그런 게 있겠다. 인간의 DNA가 바뀌지 않는 한, 그리고 천지 대백이 일어나지 않는 한, 그래도 공통된 어떤 시대와 장소를 불문하고 그런 게 있을 수 있겠다. 저 나름으로 생각하는 그게 그걸 그냥 뭉뚱그려서 한 3가지 정도로 저는 정리를 해보고 있는데요. 하나는 나를 좀 아는 거예요. 나를 내가 어떤 사람이고, 그리고 근데 나를 안다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내가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을 아는 거기도 해요. 나라고 하는 게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관계가 다 관계의 집합이 나이기도 한 거예요. 나를 만들고 있는 수단 관계들. 근데 그 관계를 좀 잘 들여다보고, 그러면 그 관계라는 거울을 통해서 나를 조금 더 잘 알 수 있게 되죠. 나를 조금 더 알고, 그리고 이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좀 아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갈 세상, 또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 도대체 어떤 원리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판인지, 그걸 좀 알면은 세상 살기가 좀 더 수월해지는 거예요. 길이 좀 더 잘 보이는 거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아는 만큼. 그리고 말하자면 이제 그건 손자병법에서 말하는 나를 알고 적을 알면 그냥 그게 싸우지 않고 이기는 비결이듯이, 나를 알고 세상을 아는 그 공부가 사실은 공부의 태반인 거예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공부도 사실은 그 공부라고도 할 수 있죠. 근데 그 공부를
공부를 잘못 가르치고 있어서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정답도 없는데 정답만 찾게 만들면서 헤매게 만들어서 문제인 거지. 사실은 공부의 본질은 나를 알고 세상을 알게 도와주는 거죠. 여러분들 학교에서 하는 그 숱한 과목들 그거 딱 그걸로 나눌 수 있어요. 그냥 사회, 자연 이런 거는 세상을 알게 도와주는 과목들인 거예요. 사실 뭐 그런 숱한 그 하기 싫은 수학 공부도 잘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정말 세상을 알도록 도와주는 그런 공부거든요. 그 수학을 그렇게 가르치지 못해서 여러분들이 수학을 싫어하게 된 거지. 수학을 정말 잘 가르치면은 수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을 받을 수 있단 말이죠. 재미도 있고 어쨌든 그런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기를 조금씩 더 알아가고 세상을 좀 더 알아가고 그리고 또 하나는 세상과 소통하는 법을 그 기술을 알아야 돼요. 그거는 또 다른 기술이 필요해요. 그냥 아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알게 된 저 세상과 또 내가 알고 있는 나 자신과 다리를 어떻게 놓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 세상과의 다리 놓기, 그 소통, 커뮤니케이션, 그 기술을 익히는 것, 그걸 배우는 것. 사실 직업이라는 게 결국 그거거든요. 여러분들 진로라는 거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세상으로 통하는 문을 찾는 거예요. 다리를 놓는 거죠. 근데 그 다리를 놓는 기술이 뭐냐? 그 기술이 그게 저는 수능이나 뭐 대학 졸업장이나 이런 것보다 그게 세상과의 다리를 놓는데 약간은 도움이 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진짜 기술은 그게 그런 졸업장이나 자격증이 아니라 진짜 기술은 커뮤니케이션 기술. 소통. 세상과 통한다. 근데 이거는 이 세상과 통한다는 것은 세상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집합인 거예요. 사람과 이 자연. 여러분들 내가 저 사람과 통한다는 게 뭔지는 알죠. 그 통할 줄 아는 그 기술, 그걸 배워가는 거. 여러분들이 잘 사는 데 필요한, 잘 사는 데 정말 도움이 되는 능력은 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가 다 사실 타고난, 예를 들어서 어떤 선생님이 들려준 이야기인데, 일본에 지다 다츠로라는 분이 들려준 이야기인데, 당신이 도쿄역에 있을 때 걸어가고 있는데 뭐 동대구역도 마찬가지지만 뭐 역은 사람들이 수백 명이 막 정신없이 이렇게 움직이는 데잖아요. 그 수백 명이 이렇게 막 엇갈려서 이렇게 바쁘게 걸어가고 있는 그 광장에서 저 멀리 한 100m쯤 떨어진 데서 어떤 그 서양인이 그냥 자기를 향해서 그냥 걸어오는 게 보이더래요.
그래서 그 사람 이상을 똑바로 보면서 우리의 이제 그 대화를 했더니 자기가 그 사람이 그 신칸센 기차에다가 코트를 두고 내렸는데 그걸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더래요.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그 우치다 선생님이 느끼는 거예요. 이 수많은 사람들, 수백 명이 이렇게 바쁘게 걷고 있는 이 상황에서 저 사람이 어떻게 나를 보고 내가 자기를 도와줄 수 있을 거라는 걸 알고 저렇게 바로 다가왔을까? 그거는 그 사람한테 자기가 처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말하자면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직관적으로 알아보는 그 안테나가 있었던 거죠. 그런 거죠. 그 안테나. 근데 그거는 사람들이 다 타고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게 더 예민할 수도 있고 조금 무딘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자기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걸 헤쳐나갈 수 있는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가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내는 능력은 생물이라면 본능적으로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어려운 상황에 맞닥뜨리잖아요. 그럴 때 그렇게 도움을 청할 줄 아는, 그리고 그게 세상과 통할 줄 아는 바로 그 기술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학교에 있든 아니면 직장에서 일을 하든 어떤 집에서 가족하고의 관계에서든 그 숱한 상황에서, 모든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그 안테나, 그 안테나를 세우고, 그리고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 저 사람에게는 지금 내 도움이 필요하구나,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구나 하는 그를 캐치를 하고, 그게 캐치가 되면 기꺼이 돕고, 그리고 내가 어려울 때는 또 저 사람한테 도움을 청하면 되겠다 싶을 때는 그렇게 또 도움을 청하고, 사실은 그게 우리가 잘 사는 방법인 거예요. 삶이라는 것은 혼자 살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도 마찬가지. 일도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거든요. 같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능력. 그걸 우리가 어떻게 좀 더 이렇게 개발할 수 있을지, 잘 떠돌릴 수 있을지, 저는 그게 어른이 해야 되는 역할이고, 부모가 해야 되는 역할이고, 교사가 해야 되는 역할인데, 근데 그 훈련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날마다 할 수 있는 훈련인 거예요. 따로 특별히 그 훈련을 위해서 따로 뭔가 더 필요한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서, 학교에서, 어디서든 길을 가다가도 우리가 일상을 모든 하루 24시간 사실 그 훈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든.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뭘 어쩌면 배울 수 있는 것보다 수업 시간에 배울 수 있는 것보다 수업 시간에 배울 수 있는 건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 그냥 약간의 상식 정도이지, 실제로 어쩌면 아마 아까 그 알바니 그 친구 같이, 그 친구는 수학 시간에 그렇게
그 곤란한 상황에 처한 그 친구를 봤을 테고, 그 친구를 돕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테고, 그 수학 선생님이 그렇게 잘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걸 또 돕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테고, 그러면서 그 수학 시간에 그 친구는 전혀 다른 걸 배웠겠죠. 그리고 그 학생도 그 반의 그 모든 친구들이 아마 그 수학 시간에 수학이 아닌 정말 엄청난 걸 배웠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뭘 배울지는 우리가 모르죠. 그건 저마다 이게 달린 것이죠. 근데 그리고 모든 상황이 어쩌면 우리에게 그런 배움의 기회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씩 더 성장할 수 있는, 성숙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 저는 삶이고 교육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대한교육고 이쪽에서 입에 달고 사는데 사실 그 핵심은 그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게 삶이고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 배움은 사실 누가 가르쳐서 배우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 그 배우려는 자세를 잃지 않는다면 우리가 전혀 다른, 그러니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들을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때그때 정말 잘 배울 수 있다는 제 얘기는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